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여수 광양항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 추세는 향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 1분기 물동량 처리 실적은 6,300만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감소했습니다. 원유 16%, 유연탄 12%, 석유 정제품 13% 등 석유화학 관련 물동량의 감소 추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외적인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그 원유 수입이라든지 원유 수입을 해서 이게 나프타라든지 석유화학 단지에서 다시 재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물동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광양항을 통해 수출되던 자동차 역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직격탄이 돼 지난 1분기 22만 대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서 처리된 실적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49만 TU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전망은 2분기에도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악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위기 극복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 컨테이너 물동량의 추이에 따라서 광양항의 같은 경우는 전년 수준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수 광양항 물동량 감소 추세가 근본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여수 광양항은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이 전체 물동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두 산업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에 따른 위기감은 광양만권의 전통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연합회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차기 정부에선 지지부진한 활동 끝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관련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호남 유권자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김문수 후보에게 30%만 마음을 열면 호남이 민주당을 이기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과 새만금 공사, 광주공항 이전 등 지역 수건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쟁 없는 정치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버리라는 것이 아닌 호남인 스스로 주인이 되자는 자각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목포와 나주, 무안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모두 1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 5건과 나주 2건은 고의 훼손 정황을 포착해 각 경찰서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의 승마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고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끝자락에 있는 꽃 재배장입니다. 순천시는 이 일대에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 공모에 참여했고 현장 실사 등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마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39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경찰관과 소방관 등 다양한 계층의 정서적 치유와 재활을 돕고 국가정원과 순천만 등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워케이션도 있고 바로 옆에가 이제 에코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관광 자원과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보자. 반면 인근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두고 이미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승마장 조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마구간에서 이런 분비물이나 이런 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승마장까지 들어와서 그런 악취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모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거나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31억 원은 시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승마장을 건립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이 단발성으로 조금만 이게 한 번 투자되고 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추가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냈고 순천시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시기를 조율한 뒤 설명회를 열어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시의회와도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과 일자리 부족으로 여성 구직자들의 고민이 더 깊은데요. 지역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에 예년보다 많은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로마다 인파로 북적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력서를 채우는 여성 구직자들. 오래 다닐 만한 일자리가 요즘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짧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말고요.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 특성에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이나 이런 전기, 장비 쪽으로는 여성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이번 박람회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일자리를 나눠 재취업과 창업 등 여러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알아갔습니다. 새로운 일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직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박람회 오면은 혹시나 이렇게 내가 원하던 직종을 찾을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다시 잇고 싶은 구직자를 위한 상담도 바쁘게 이뤄졌습니다. 경력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보에 대한 것들이나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해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 자치단체는 여성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형 여성 일자리, 생애 주기별 여성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마련해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좀 넓혀보고자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갖게 됐습니다. 전남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23년 기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수시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위조 명함으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전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전파하고 시청 누리집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물품 대행 구매를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1호 염전으로 불렸던 신안 비금도의 시조염전이 태양광 개발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가 등록유산인 인근 대동염전도 상당한 면적이 태양광 부지로 전환되면서 보존과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때 소금밭이 펼쳐졌던 들녘. 지금은 굴착기와 평탄화 장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신안군 비금도 수림리. 1947년 해방 이후 한국인이 자력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1호 염전, 일명 시조염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조염전에서 시작된 기술은 1948년 450여 세대가 힘을 모은 대동염전으로 이어졌고 이후 서해안 전역으로 퍼지며 한국 천일염 산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대동염전은 20여 년 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방조제를 주민들 손으로 돌을 날려서 막아가지고 갯벌에다가 1호 염전을 최초 시조염전을 1호 염전을 개발을 했죠. 하지만 8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조염전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동염전 또한 절반 이상이 태양광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수건인 사업이 정말 그 시조염전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기념이라도 하고자 기념비를 세워서 후세들에게 이리이리한 곳에 시조염전이 있었고 비금도에는 여전히 소금을 만드는 염부들이 있지만 고령화와 값싼 수입산 소금으로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익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지만 한국 천일염의 뿌리인 근대 염전과 그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전 역사의 시작점이자 살아있는 근대 유산으로 평가받는 비금 염전. 이제는 단순히 보존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활용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경찰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우선 화재 원인과 회사 측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공장 측의 책임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은 전남 동부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고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관내 어업 지도와 섬 박람회 행정 지원을 위해 신규 다목적 관공선을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총 사업비 99억 원을 들여 승선 인원 30명, 평균 속력 25노트, 119톤 규모의 신규 다목적 관광선을 건조 중이고 최근 신안의 조선소에서 용골 거치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다목적 관공선을 오는 11월에 인수해 불법 어업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섬 박람회 행정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 통합 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을 정식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내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료 법률 상담 예약과 복지정책 검색, 규제개혁 신고 등 27가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 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마이 광양을 오픈해 운영합니다. 시는 내년까지 디자인 개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비 등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의 고도화로 모든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되는 가운데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 2,300여 곳과 산지 전용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 2,000여 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